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한 주가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어느덧 6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햇발도 매우 높은 그러한 뜨거워지는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신용융자 속도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신용융자 이야기가 아닌, 최근에 스탁론 관련해서 RM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한 뉴스를 읽다가 요거를 가지고 글을 쓸까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지금 레버리지 투자의 대표인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차후에 큰 증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신용융자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죠. 빚을 끌어와서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자금의 대표 주자가 바로 신용융자입니다. 신용융자 자금 외에도요, 비슷한 이제 스탁론,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대출 상품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의 대략 한 30% 수준이고, 대부분은 신용융자가 전체적인 레버리지 투자 자금의 분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용융자 잔고를 보게 되면요, 근래에 그 즈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이 신용융자가 급증 또는 급감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시장이 상승하면 급한 마음에 신용융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에 신용융자 잔고를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거의 연중 내내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금융투자협회 통계 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한번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 파란색 선은 전체 신용융자 잔고 추이고요. 빨간색 선은 유가증권 시장, 즉 거래소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추이, 그리고 초록색 선이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추이입니다. 자, 이 대표적으로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던 시기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두 번 있었습니다. 2011년 봄에 차화정 랠리 당시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스몰캡 랠리 당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 있었는데요. 자, 그 시기 때 특징을 보게 되면요, 2011년 초에 차화정 랠리 피크 시기에는요, 이 빨간색 선 유가증권 시장이 전체 신용융자 자금을 거의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화정, 자동차, 정유, 화학에만 자금이 집중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용융자가 폭증을 했었고, 그리고 2015년 스몰캡 랠리 때는요, 코스닥 시장이 급격하게 신용융자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신용융자 잔고를 크게 올렸습니다. 즉, 요것만 보더라도요, 그 시점에 어느 업종이, 어느 시장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용융자 잔고가 천천히 증가할 때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그 상승 속도에 발맞춰서 신용융자 잔고 늘어난다면 부담 없죠. 그런데 신용융자 잔고 속도가 주식시장 상승폭보다 더 가파르게 급한 분위기로 증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게 차후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큰 증시 쇼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011년 여름에 유럽 위기가 터지자 시장이 하락할 때 종합주가지수, 유가증권 시장의 급락이 큰 시장 충격을 주었고 차화정 랠리가 마감되었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해서 한 2년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쪽에서의 레버리지 자금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그 해당 업종들은 오랜 기간 주가 약세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좀 후유증이 컸었죠. 자, 2015년 스몰캡 랠리 때도요, 코스닥 중심의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을 했다가, 이제 2015년 여름에 중국 증시가 버블이 깨지면서 스몰캡 랠리가 일단락됩니다. 그 이후에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면서 그 과정에서 스몰캡 종목들의 낙폭이 단기적이지만 제법 크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신용융자 잔고의 급증이 후유증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스팀팩을 쓰듯이 에너지를 단숨에 소모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저도 옛날엔 좀 해봤습니다만, 예, 뭐 지금 중년, 뭐 50대, 뭐 더 연세 있으신 60대 분들도 스타크래프트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테란의 마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스팀팩이란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작동시키면 뭐 에너지를 다 쓰면서 기관총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자, 그리고는 에너지가 제로까지 가게 되고 뭐 다른 적이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으아 하고 죽게 되죠. 자, 신용융자를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쓰게 되는 것은 마치 이 스팀팩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받쳐줄 체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올라간 다음에 그 선에서 유지되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하락세로 꺾이게 되면 바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떤 현상이 나느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요, 이제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원금보다도 훨씬 높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포감에 투매를 하겠죠. 투매를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투자 자금, 신용융자,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인 그 손절매가 발생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손절매가 아닌 마진콜이 발생하게 돼요. 증거금이 부족하니 돈을 채워 넣으시든가 아니면은 강제 청산합니다라는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그때 강제 청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투자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하한가로 투매하게 되니 신용융자가 많은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뭐 허무하게 하한가 가기도 하고 또 허무하게 며칠 연속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 자금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투자 성과를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 이 레버리지 투자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게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이 큰다든가 아니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요, 신용융자 등과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두려움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상승해도 걱정, 하락해도 걱정,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롯이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수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증시 토크를 오래 봐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레버리지 투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돼 투자 방식이란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일부 몇몇 업종이 주식시장에 좀 숨고르기 나오면 그 업종만 하락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요. 자, 투자 원칙 강하게 지켜가시기 바라겠고, 자, 내일부터 또 주말입니다. 자, 주말 여유로움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에너지 충전하십시오. 예,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좋아하기와 구독하기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